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요즘에 정말 많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전세. 역전세가 지금 심각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저희도 또 영상을 또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21년에 최고치를 찍고 그 2년이 만기되고 있는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역전세가 많이 될 거고, 막 이런 얘기가 막 심각하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런 뉴스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역전세가 되면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임대인이. 그렇죠. 네. 근데 임대인이 몇 천만 원, 1, 2천만 원이면 돌려줄 수 있겠지만 이게 억 단위로 지금 역전세가 나는 곳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돌려줄 수 없는 임대인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깎아달라고 돌려달라고 하면 나는 못 돌려주니까 이거를 그냥 매물로 내놔서 팔아야겠다. 네. 라고 생각하는 임대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전문가는 이런 현상을 예상하고 이렇게 된다면 네. 이 올해 하반기 네. 이 매물이 대거 이제 부동산 시장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매물이 많아지고 네. 네. 급한 거잖아요. 네. 이 만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돈을 줘야 되는 시기가 되니까 임박하니까 점점 매물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폭락한다 뭐 이렇게 폭락이 가겠죠. 된다. 약간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또 소장님의 의견이 또 저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매물이 많아질 거다. 역전세 매물이 많아질 거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역전세 매물이 매물로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을 하락시킬 거다. 네. 약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매물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에는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못 내주는 임대인들이 진짜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예. 근데 이걸로 인해서 폭락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조금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그런가요? 부분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심리나 이런 거를 배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합리적인 결과치를 도래하는 그런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나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약간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보여지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거지 여기에 제가 볼 때 적극성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게 임대차 계획이 만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안까지는 이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 건데 네. 못하니까 매물로 내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안 팔리면 안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적극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돈을 돌려주는 거를 아주 쉽게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주지 못하면 돌려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노력하는 임대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되게 해서 꼭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손실 나는 부분이나 어려운 거를 본인이 떠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임차인한테 전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전가를 시킨다는 거죠? 일단은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물건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다른 세입자를 얻어가지고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나가겠다라든지 기존 임차인이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쓰자 낮춰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나가겠다라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10의 9 이상은 높게 넣습니다. 그냥 그 가격.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7억인데 지금 시세가 5억이다. 그러면 아마 7억에 내놓을 거예요. 그걸 내놓은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형식적으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매물로 내놓는다는 거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좀 되돌려주려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매물도 이게 이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죠. 액션인가요? 예, 액션을 취해서 나는 지금 임차인 구하고 있어. 그 다음에 임차인이 좀 잘 안 구해지니까 그러면 나는 매도도 생각하고 있어. 매도도 시세를 보면 낮게 안 내놓는다는 거죠. 만약에 10억이면 10억 그대로. 예, 아니면 11억. 높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높을 수도 있죠. 네. 예. 오. 그걸 받아서 돌려줘야 자기가 손해를 안 보니까. 진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이 심리를 배제한 전망이다라는 게 네. 이게 맞는 거죠.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게 먼저라는 거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임차인이 볼모가 돼요.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돌려받을 방법이 사실 임차인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계속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임차인이 결국엔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제 임차인도 임차인의 성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너무 착해.
그래가지고 아유 임대인 상황 보니까 너무 안 됐네. 어차피 이것도 뭐 그냥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지만 지금 당장 좀 돌려받지 않아도 일부 돌려받는다고 내가 뭐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굳이 뭐 생활권을 옮길 필요 없고 이렇다면 그렇죠. 그냥 계속 그렇게 해서 걔 재계약을 그냥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만 임대인이 마련할 수 있는 돈 얼마냐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에 좀 월세 조금만 줘라 이자 조금만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재계약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임차인들도 막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쨌든 주도권이 임대인 쪽에 있다는 거죠.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 가려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굉장히 복잡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잖아요. 돈을 안 주면 예를 들어서 7억에 들어가 있어요. 7억에 들어가 있으면 이사 가려고 마음먹었으면 뭐가 문제냐면 다른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다른 집을 구했으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구했어요. 그러면 5억짜리에 대한 계약금 5천만 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4억 5천을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내가 쌓아놓고 있냐고요. 이게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이 임대인한테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돌려받기 위해서 언제 주실 거냐라고 하는데 계속 드릴게요라고 하지만 확정적인 답이 없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럼 이 계약을 날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이걸 새로운 집을 계약을 했다가 이 사람이 못 주면 나는 이 돈을 파기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은 그냥 날릴 수도 있고 그럼 네. 이걸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과연 이 손해배상도 먹힐 것이냐. 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네. 현실적인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극도로 없다는 예, 거예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지식. 그래서 요즘 들어서 보면 임대인들이 전문 지식을 가진 네. 특히 법 쪽에 어. 아니면 부동산 뭐 관련 일을 네. 한다. 이런 임차인을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직업부터 본다 약간 이게 되는 건가요? 네. 변호사다 그러면 아우 안 되겠는데요. 네.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은 많아질 것 같지만 폭락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어쨌든 매물이 많아진다는 거는 이 지금 시장에서 매물량과 뭐 거래량도 중요하다 막 이런 말씀을 많이 네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폭락으로 가지 않을 거다.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적극성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옛날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매물이 많아지면 우리는 항상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적극성인 거예요. 매물이 많아지는데 호가를 높여서 내놓으면은 아무런 시장에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임대인이 내놓는 거는 이 가격에 팔리면 좋은 거고 안 팔리면 어찌됐든 난 버틸 거다라는 게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임대인이 지금 이 전세금 때문에 내놓는 매물은 사실은 이 사람 팔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냥 액션에 불과하다. 그렇죠. 팔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의지도 내가 손해보면서 약간은 좀 싸게라도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물을 내놓느냐 네. 아니면 형식적으로 내놓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의 전세금 때문에 다툼 때문에 일어나는 이 매도 매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럼 부동산 시장에 별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폭락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 그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이 임대인이 어떤 마음으로 매물을 내놓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 그냥 양만 보고선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면 또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뭐 그것도 거네요. 있고 지금 임차인 입장에서나 아니면 다른 하락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당연히 그런 상황이 되면 싸게 팔아야지 그쵸. 당연히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여기 아마 댓글이 막 달릴 겁니다. 당연히 팔아야지 이런 나쁜 놈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현실은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초반에 얘기했던 게 네. 당연히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싸게라도 팔아야 되지 않냐. 네, 약간 네. 이게 우리는 이게 좀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근데 이렇게 상황이에요. 말하는 사람 당사자가 그 입장이 되면 그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입장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집을 사서 임대를 놓고 전세금을 올린 거는 뭐냐면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당연히 싸게 팔고 막 이거는 손해보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은 그걸 극도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최후의 방법이냐 따져봤을 네. 때 그것도 아니니까 일단 다툼이 협상의 여지가 있잖아요, 임차인하고. 근데 어쨌든 암묵적으로 임대인이 협상의 우위에 있는 건 맞아요. 이게 말을 할수록 뭔가 답답한 건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하나 석연치 되지 않을 것 같은 게 딱 그려지는 거죠. 네.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만기되면 바로 줘야지. 안 되면 그렇죠. 어떻게 당연히 줘야지.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할게 없다는 거. 제가 상담할 때 가장 깝깝한 게 뭐냐면 임차인들이 이렇게 와요. 그럼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대응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맨날 계속 아니 당연히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안 줘요. 네. 그러니까 어떡할 거냐.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 네. 그리고 또 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행동을 할 것이냐. 네. 이걸 생각했을 때 그것도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게 참 힘든 거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임차인들이 임대인보다는 부동산 지식이 훨씬 적어요. 경험도 많지가 네. 않으니까. 그래서 쉽지 대응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악용하는 임대인들이 많은 거죠.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게 임대인이에요. 궁금한 게 매매 네. 하락할 거냐에 따라서는 아니다 이렇게 네. 대답을 해주시고 그럼 전세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런 역전세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약간 또 올라간 곳도 있고 네. 그대로인 곳도 있고 한데 네. 만약에 만기가 다가오는 올 하반기 때쯤에는 뭐 전세 시장에 뭔가 영향을 많이 끼칠까요? 어쨌든 하락 지금 분위기는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느끼기 차원인데 예를 들어서 한 전반기 때 네. 전세가 7억 했던 게 5억으로 이미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8억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5억으로 떨어졌을 때 그럼 5억 계약이 전세가 또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뭐 네. 아니면 5억보다 좀 높게 한다거나 근데 5억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하락으로 느끼느냐 여부죠. 이 당사자는 하락으로 느껴져. 네. 이 전반기에 계약했던 사람들은 5억에서 5억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좀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건 하락이고 하락 분위기는 이어갈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 하락, 뭐 지수 하락 네. 이런 걸로 연결될지는 저도 지금 지수 가격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이제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시세대로 계약을 한 게 지금 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 시세대로인 거고 그렇죠. 이전에 했던 사람은 하락으로 크게 와닿는 네. 거고 그러니까 하락 사람에 따라 분위기는 다르네.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이제 하락폭이 막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전세로 인해서 매매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역시 항상 소장님의 의견을 이렇게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 채널에 오시는지 저는 참 오늘 깨달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